이 사건은 사실 저희가 공식으로 받아서 저희도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여러 자기의 어떤 직을 걸고 여러 가지 공익 제보를 해주시는 군 관계자들도 많이 있다. 군이 이렇게 보시는 것만큼 이렇게 그렇게 부패하거나 또는 무능하거나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가족들도 오셨고요. 현재 피해에 당하신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2011년 4월 달에 논산훈련소에서 뇌수막염 환자를 타이레놀 하나를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 사건 발생 당시 건양대병원에서 뇌수막염이 발발했다. 근데 첫 환자가 아니고 이미 발발을 했었고 건양대병원에서 조처를 해라 했는데도 그 발발한 소대원만 리판피를 처방하고 우리 애는 엽소대였거든요.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죽었습니다. 리판피는 얼마나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당당하게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리판핀이 아까워서 우리 애는 리판핀을 먹을 수 없었고 그 소중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죄송하다 죄송할 따름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죄송하셔야 합니다. 정말 많이 죄송하셔야 하고요. 한 생명이 죽는다면 그 아이 하나 죽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건 당해봐야 합니다. 그걸 알고 계신지요? 묻고 싶습니다. 요즘 보니까 언론을 계속 보니까 몰랐다. 사소한 것이라 보고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물론 60만 그 군대에 국방부 장관이면 사소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하다가 마땅히 죽어야 될 상황에서 그런 피해라면 감당합니다. 그러나 구조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이고 맞아 죽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맞아 죽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사소합니까? 그게 몰랐다고 얘기해요. 몰랐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벗어나야 합니다. 책임자가 그 일을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걸 어떻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모르면 책임져야죠. 책임지면 물러나야죠. 왜 그게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핑계까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국민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적해야 될 것은 지적하지 못하고 우리 애는 8번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쭉 계산해 왔더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8번이 있었어요. 우리는 살고 싶었어요. 그 순간순간을 살려고 매달렸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무시당했어요. 어느 누구도 한번 쳐다보지 않았어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해요. 이 당연한 문화가 국문화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는 대로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이렇게 개 취급하는데 전쟁 나면 그 총뿌리가 어디로 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받는 만큼 대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정말 동물병원에 다 병원이 있어요. 개 키우는 개 동물병원에 갑니다. 우리는 의식이 떨어질 때까지 의사 한 번 만나지 못했어요. 뇌수막염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아보겠다고 진료 순서 기다리면서 눈앞에서 군의관 시간 없어서 못한다고 화내고 가버렸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런 아픔을 아십니까? 정말 죄송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유병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놔요? 시간이 멈췄어요. 저희한테는 작년 이후로. 서모 중대장이라는 사람한테 눈밖에 났어요. 저희 막내가 아프다고 병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두통약만 주고 잡혀져 있는 휴가까지 미뤄가면서 파견 근무를 시키고 인분을 치우게 하고 그 아프다는 아이한테요. 제가 뇌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통이 얼마만큼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뇌를 잘라버리고 싶은 만큼 아픈 게 얼만큼 아픈 걸까?
그냥 상관 때문에 저희 아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됐어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년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하루가 얘한테는 10년이었을 거예요.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근데 그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요. 지금 애 낳고 또 잘 살더라고요. 애 하나 더 낳고. 전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멈췄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2명의 가해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제대하고 나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맨정신으로 올 수가 없었는지 술을 먹고 칼을 찾더라고요. 자기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근데 그 한 명의 나머지는 소령으로 진급을 했나 아무런 제재받지 않고 떳떳하게 가책 느끼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제2, 제3의 우리 성민이 같은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은 죄를 받고 그에 합당한, 그리고 아픈 사람도 군인도 사람인데 아프다고 호소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CT 촬영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CT가 고장이 났는지 어쨌는지 그날 그날 CT 찍은 것 좀 보여달라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국방부의 의무는 너무나도 높고 다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다른 거 안 바라고요. 정말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군인도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니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권이 보장됐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법을 만드시는 분들 정말 이 시간 이후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더 이상의 윤일병, 더 이상의 우리 친성민, 우리 아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군복이 벗겨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잃지 않을까? 그냥 한 사병은 그냥 죽어가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게 너무 군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일병이 처참하게 그렇게 우리 이 사회에서 깜짝하게 놀랄 정도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전화 한번 하지 못하고 그 칼날의 끝에서 가버렸잖아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정말로 이 국회가 이 군법을 새롭게 개정하기 위해서 이 토론을 한다면은 진지하게 가슴을 열고 왜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호소를 할까? 왜 울까? 왜 아플까?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제정신청 요구했는데 군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요? 가해자 그분들요 다 틀려나가서요. 아이는 엄청나게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걔들은요 다 자기들 피해망을 통해가지고 다 벗어났어요. 그럼 누가 아마요?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건 처음 묻고서는 아니 우리가 아마요. 조사기가 누가 해요? 안 해요. 우리가 떼어요. 저는 정말 민간에 군인권센터 임 소장님을 통하지 않았다면 저희 아들도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아이를 그 여성의 스트레스에 고통에 있는데 그 사단의 무대에다 방치해놓고 제발 제대로 된 치료해달라고 요구할 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가해자가 와서 위협을 하고요. 어떻게 그 아이가 그 고통에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군복만 보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아이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국회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은 제대로 된 아픔이 뭐고 왜 그 피해자의 고통을 가슴에 안아야 되는지를 저는 여기서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저는요 이번에 국방부 거기 우리가 가가지고 했을 때 정말로 국방부에서 잘못됨을 뉘우치고 싶으면 그 문을 열고 우리들 앞에 와서요 정말 제대로 된 군을 위해서 거듭나겠다고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해야 된다 생각해요. 쇠통을 잠그고 거기에다가 의경을 앞에다가 앞세워서 뭐가 그래 두려워요? 왜 그래요?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가 그분들을 죽여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잘못된 간섭을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호소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분들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에요. 뭐가 두려워서 그래 문을 잠궜어요? 난 그걸 묻고 싶어요. 4월 7일
제 처남 윤일병이 사망한 후 경황이 없는 중에 헌병대가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말이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처리해주겠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하겠다. 저희 유가족들은 그 말을 믿고 헌병대에 여러 가지 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성추행 부분이나 금전 갈취 부분, 또 여러 가지 구타 가혹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수사 요청을 하게 됐으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설명회 때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번에 공소장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 검찰관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변경 요청을 했으나 신청을 한 그 헌병대에서는 사단의 검찰관이 한 명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저희 유가족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한 것이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옷 벗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투명하게 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도 제한적 보강 수사가 아니라 전면 재수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구타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군 병영혁신위원회나 군인권법 제정, 국방ombudsman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으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 발생 시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지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시 20년, 30년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때리면 그 형이 무서워서라도 군대에서 폭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윤일병 사건 재발 방지법 같은 법들을 제정하여서 수사 재판 형량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보상 기준도 구체적으로 좀 더 정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제 군 인권을 포함해서 군 관련 제도들의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도입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걱정을 해서 외부에 문을 열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군의 좀 전향적인 또 정부의 전향적인 저는 이제 판단이 좀 민주화 이후 시기와 민주화 이전 시기를 우리나라가 겪고 있다고 할 때 그걸 구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징표가 뭘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군부독재 사회였습니다. 군사정권이었고 군인들이 정치를 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회였죠. 그것이 되지 않는 지금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국민적인 감시와 역할,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 이것이 이제 민주화된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선언만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만으로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어우러져서 결국 제도를 완성하고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또 법치가 구현될 때 제대로 정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지금 민주화가 됐고 그런 지가 지금 뭐 20년, 30년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과거 민주화 이전 시기를 점하고 있던 그 군부독재 시절의 잔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성찰하고 토론해서 완성시킨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내섰다는 게 참여정부 시절에 뭐 국방 획득 절차를 개선해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주제로 방위사업청 하나 만든 거, 이거 다시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군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많이 노력하고 법안까지 갔던 거,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당시에 법사위 간사로 그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 당시 야당의 한나라당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군사법을 폐지하자라고 나왔습니다. 군사법은 폐지해버렸으면 될 일인데 그거를 또 당시 여당은 열린우리당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안으로 성안된 법안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의 한계에 부응했던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 이전 시기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민주화 시기 이후에 제도나 법으로 완성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맨날 군대 개혁을 얘기하면 나오는 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하나회 척결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다 별들 떼내버리고 계급장도 없어가지고 뭐 어디서 구원에다가 달아줬다, 이 얘기만 그냥 해프닝성 일화로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검토돼야 될 때가 왔다. 그것의 요체가 군에서 실제로 복무하면서 근무하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던 이 아픔, 이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을 호소해도 이게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될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국방감독관 제도라는 것이고, 그것은 독일군이 겪었던 가장 반인권적인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던 그 군대에서, 바로 그 군대에서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거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국가보훈처입니다. 근데 국가보훈처의 심사 기준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면 아까도 문제 제기가 됐지만 입증 책임이 다 유가족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승소하기라는 거는 한 20건 하면 한 건 이길까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승소율이. 근데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그 국가보훈처는 심리적 지지라든지 상담을 계속 또 해줘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 차제에, 그러니까 군 전반적인 시스템이죠. 뭐 군사군 얘기도 나오고 군 얘기도 나오고 다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뒤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국가보훈처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도대체, 그리고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이 유가족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군에서는 서비스 못 받으셨죠.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해줍니까? 제가 제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국가보훈처입니다. 근데 과연 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유공자 판단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잣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유가족분들이 뭐 말을 안 하셨지만 굉장히 이슈화 돼야 될 부분이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 딱 하나 있어요. 추석 때 전화가 왔어요. 3만 원짜리 상품권 나왔으니까 받아가라고. 그래서 받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더니 아주 고압적으로 또 받아가라고. 이게 과연 그 남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의인지, 국가라는 탈을 쓰고 국가가 정말 자식을 잃은 엄마 앞에 할 수 있는 도리인지, 저 그 전화 받고요 한 달째 누워 있었어요. 어디 가서 어디 항의 한마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물었더니 종로구청 무슨 보훈처 무슨 지구래요. 네, 이렇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제도겠죠. 수사기관이나 군 검찰을 포함한 이미 1990제 시대와로부터 내지는 20세기 한 중초반에 있었던, 사실은 군사주의적인 성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데타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에서 들어갔던 조항들이 제대로 민주화된 과정에서도 그것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권 담당자하고 집권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저희 군인사인설명위원회 상담 활동을 하면서 나름 청와대 노력으로 국가보훈처하고 그리고 국방부 복지 담당 부서하고 군인사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더디고 저항과 그 지연의 그 진전이 사실은 없지만, 그러나 조금씩 진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군인사법, 국가유공자법이 약간 개선될 수 있는 개정의 토대가 마련됐고, 그 이후에 한 2016년인가 2009년인가
국가유공자법도 다수의 개정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개정 이전에 발생된 군사망사고에 대한 어떤 그 예우, 특히 자살 처리자에 대한 예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그런 군음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토대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제안들이 거의 받아들여지는 형태로 군 자살 처리자라 할지라도 자유의지 이런 거 상관없이 군복무와 상당인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려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자 국가보훈처는 다시 보훈보상 대상자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서 국가유공자와는 또 분리 차별하는 그런 법률을 해서 유가족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가슴에 멍이 드는 그런 또 제도의 후퇴를 또